참.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시타르타는 막 헛구역질하고 구역질을 했다고 했어요. 왜 구역질을 했냐면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 새가 가치가 죽어버려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자료를 통해서 행복해진다면 자기 안에 그 세장 속의 새를 죽이면서까지 뭔가 욕망으로 돌리거나 바탕에 물들어버리면 야채도 먹어 아빠. 행복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야채가 몸에 좋아. 융이 얘기했죠. 갔다 와서 그냥 영화는 내가 보면 안 돼? 계속해서 추구하는 20대, 30대, 40대 때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룬다 해도 아빠 나 안 우울증에 좋은 걸리고 만다. 일이 있어. 우리는 다 이루면 굉장히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 이룬 사람들이 용 시대에 아빠, 용한테 나- 신치료를 받으러 왔거든요. 왜냐면 나 삶의 의미가 병원에 없다는 있어. 거예요. 내가 다 이뤘는데 그 이제 뭐에다 마음을 병원에 써가야 될지 상승 모르겠다 이러면서 우울해지더라. 이런 거죠. 아니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지 않나요? 선생님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시면 행복해요. 저는 안 행복해. 여행을 아무리 다녀도 안 행복하고 많이 다니지도 않지만 특히 맛있는 거 먹는 거는 진짜 안 행복하고요. 그 배가 맛있는 거라는 건 그 안에 뭔가 이렇게 뭐가 많이 첨부돼야 맛있는 거죠. 그게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나는 언제 행복하지? 저는 찾아야 돼. 적어도 그건 행복하지 않으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고 하더라도 그냥 막 이렇게 편안하게 가는 여행은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캠핑처럼 가든 좀 뭔가 자전거를 타고 가든 고생스럽게 하는 걸 좀 더 하고 싶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가 자기 내면의 새가 뭔지 자기가 뭘 인생에서 추구하고 좋아하는 건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살려나가셔야 된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욕망 회로를 들어가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뇌의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잘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기존에 뭐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재밌고 그다음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돼서 보세요. 도파민 회로는 사실 뇌 깊은 곳의 측자액으로부터 이제 도파민 신경전달 물질이 많이 나오고 저 측자액부터 도파민이 이렇게 움직이는 회로가 있거든요. 도파민 경로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도파민은 신경전달 물질이고 도파민이 많이 신경계를 타고 흐르는 그 경로를 도파민 회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회로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행동을 부추기도록 즉 몸뚱이가 식량을 많이 구하고 짝짓기를 잘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진화했다. 자 여기서 몸뚱이가 유기체를 뜻하는 거죠. 식량을 구하고 짝짓기를 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 이 모든 게 생존에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뇌에는 생존과 관련해서 아주 강력하게 뇌를 장악하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식탁 위에 놓인 도넛을 보면 뇌는 욕망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도넛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진화적 관점에서 생명유지 본능 면에서 매력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돈이 나는 5천만 원밖에 없으면 1억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1억을 모으시면 이제 또 2억 3억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2억 3억이 생기면 한 10억쯤 생겨서 집을 한 채 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거고 한 10억쯤 생기면 남들은 20억 30억도 연봉으로 벌던데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딱 식탁 위에 놓인 도넛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욕망 회로가 활성화되면 얘는 끝도 없이 그러니까 그게 막연하게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끝도 없이 쟁여놓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력해진다는 거죠. 성이든 음식이든 무엇인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배가 고프든 그렇지 않든 도파민 욕망 회로는 무조건 긴장하고 오직 미래만 생각하며 뭐든지 더 많이 쟁이려는 데에만 집중한다. 이게 도파민 속성, 도파민 회로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도파민 회로의 속성에 길들이잖아요. 그러면 행복은 없어요. 이제 도파민 속성이 계속 갈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머릿속에 계속 끊임없이 그 생각을 멈추지 않게끔 하기 때문에
방면으로 진짜 행복해지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반 자원을 찾아서 쉬지 않고 주변을 탐색하고 쓸모 있어 보이는 게 있으면 도파민은 몸뚱이 전체한테 메시지를 보낸대요. 이봐 몸뚱이, 몸뚱이 일어나봐. 여기 좀 봐. 아주 중요한 일이야. 무언가를 보고 욕망이 불타올랐다면 이게 발동한 거고, 우리 도파민 회로가 우리한테 야 이거 봐봐, 그래서 쟁취해야지, 이런 생각을 일으킨다는 거죠. 욕망은 재고 골라서 인간의 의지로 버리거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니다. 맞닥뜨리는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본능적 반응이다. What the hell? 그래서 여기서 식량을 구하든 짝짓기를 하든 경쟁하든, 이거 아주 이게 그냥 쓴 게 아니고요. 식량은 돈을 상징하는 거고요. 짝짓기는 성욕을 상징하는, 성을 상징하는 거고요. 성에 관련돼서는 정말 인류 역사상 매춘도 안 사라지고 외도도 안 사라질 거예요. 네. 그리고 끝도 없이 성과 관련된 시와 노래와, 그거 왜 그러겠어요? 생존과 관련돼서 DNA가 자기 복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짝짓기이기 때문에 성은 우리 머릿속에서 아주 강력한 도파민 회로를 구가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 이런 것도 생존에, 지금이야 뭐 경쟁에서 저도 사회복지로 그래도 죽진 않는다고 하지만, 이거 사실 원시시대 이런 때 생각하면 경쟁에서 지면 죽음 아닌가요? 그죠? 그리고 경쟁에서 지고 이렇게 그룹으로 뭉쳐서 다니다가 불악이 전쟁에서 싸워서 지면 그냥 다 뺏기고 재산 다 불태우고 여성들은 다 데리고 가서 성착취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경쟁에서 진다라는 거는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도파민 회로가 발동되면 욕망을 채우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떻게든 욕망을 채우고 싶어하고, 의지로 잠시 막을 수는 있겠지만 욕망 회로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도파민 회로가 어떻게 발동하세요? 근데 이 도파민 회로가요, 안 멈추는 그 대상들이 있어요. 예로부터 도파민 회로가 안 멈추는 대상 중에 하나가 뭘 것 같으세요? 도박이죠, 도박. 옛날에 그 농사 짓는 분들도 그 농한기에 겨울에 할 일 없으니까 맨날 화투 치고, 그리고 뭐 날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욕망을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 그 욕망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에 한 번 빠지면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뭐 강원랜드에서 재산 스키 타러 갔다가 스키 옆에다 두고 밤에 할 일 없어서 강원랜드 카지노 한번 들어갔다가 거기에 이제 막 눌러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생각이 뭐냐면, 저 사람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도 그게 자극되지 않아서 그렇지 나의 뇌에도 저 도파민 회로는 우리는 수시로 자극되는데 저 고리에 걸려들면 나라도 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비트코인일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주식일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화투로 도박하는 걸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 강원랜드일 거고, 그리고 그게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뭐 온라인 도박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게 너무나 많지 않나요? 그 중독만 봐도 걸려들지 말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가급적이면 걸려들지 말자, 이런 거예요. 또 도파민 회로는 유기체의 생존과 관련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좋고 싫음이 명확해지고, 이건 넘어갑시다. 그래서 또 문장을 더 볼게요. 오늘은 내가 바탕이 물른다라는 그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이 바깥 세상을
개인 공간과 외부 공간이라는 두 영역으로 엄격하게 나누어 갈린다.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우리 뇌는 내 개인 공간과 바깥 공간을 나눈대요. 그러니까 원시인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전자는 나와 물리적으로 가까운 공간이고 후자는 나에게서 멀어 떨어진 공간이다. 그래서 양팔을 벌렸을 때 내 팔 안에 들어오는 거는 나한테 가까운 공간, 팔 바깥쪽에 있는 건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 사유의 대상이 개인 공간일 때와 외부 공간일 때 뇌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혼하기 전과 결혼 후에 남편들이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거냐 뭐 이런 거요. 내 여자라고 내 개인 공간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이걸 더 쟁취해야겠다라는 그런 화학물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소홀히 대할 가능성이 있고, 외부 공간에 있다, 내가 아직 쟁취하지 못한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든 저걸 쟁취하겠다라는 욕망이, 갈망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를 원시대로 가져가면 이거는 가졌거나 죽었거나, 그러니까 진화의 관점에서 내 거가 안 되는 거는 내 생존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엄청 그러니까 엄청 중요시 되는 거죠. 진화의 관점에서 갖지 못한 음식은 갖고 있는 음식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감이 있고, 그렇죠. 갖고 있는 건 얼마 안 되는데 내가 갖지 않는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든 강하게 그걸 추구해야지만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선이 아래를 향할 때는 개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현재를 관장하는 화학물질이 나오지만, 내가 외부 공간의 일을 대처해야 할 때는 다른 화학물질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오직 한 가지 화학물질만이 전권을 지는데 그게 뭐다? 도파민입니다. 외부 공간에 있고 저걸 내가 갖고 싶다라고 하면 도파민 그 보상 회로가 아주 강한, 그러니까 모든 뇌의 움직임을 다 멈추고서라도 나는 이걸 해야 돼라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파민이 자극될 때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맛볼 수도 만져볼 수도 없는 무언가를 소망하는 것, 포기하지 못하고 기대와 상상만을 끊임없이 키워가는 것, 이게 다 도파민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카지노에서 이번 판을 넣으면 내가 대박이 날 것 같은 그 느낌, 그 다음에 뭐 로또를 사면서 그런 생각은 안 하시겠죠.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뭐 10번 찍으면 안 넘어간다, 뭐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저 사람을 자극하고 하면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욕망 뭐 있잖아요. 이걸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나는 저 부산 끝자락까지도 따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우리가 왜 그러겠어요? 다 이 도파민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비유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을 지키는 영주가 있더라고. 성곽을, 우리 마음을 하나의 옛날 성곽으로, 뭐 남한산성처럼 이런 성곽으로 비유를 하시고, 거기 영주가 있어요. 그 성곽을 지키는. 근데 이 영주가 욕망이나 술이나 재밌거리나 탐욕에 눈이 멀어서 도파민 회로가 아주 강력하게 작동이 돼서 그 성곽을 지키는 자기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게 된다. 아까 시타르트 예시에서 자기 마음의 새를 잘 돌보지 못하고 딴 데에 관심이 팔려 있는 거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옆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고통이, 이게 어떤 고통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통이 여차하면 밀고 들어오는 거죠. 옆에서 내가 마음을 흐트러지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하여튼 고통이 옆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게 관계가 틀어지는 거든 아니면 불안도가 높아지는 거든, 어떤 두려움이 강하게 밀고 들어오는 거든, 하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한눈 팔게 되면 고통이 여차 밀고 들어와서 성곽을 잠식해 버리는 거겠죠. 적어도 빼앗기진 않는다고 해도 엄청나게 큰 희생을 치르게 되겠죠. 그러면 이 영주는 내가 한눈을 팔았더니 옆에 있는 고통에 내가 이렇게까지 당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몇 차례 겪고 나서는 한눈 팔지 않으려고 애를 쓰겠죠.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면서 반복적으로 느끼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고통이 옆에서 도사리고 있는 한 영주는 성각을 쉽게 비울 수 없고, 고통은 괴로운 것이지만 그 존재로 인해서 영주는 마음을 다른 것에 주지 않고 성각을 지키려고 깨어있게 된다. 그래서 삶에서 고통이 빠져버리면 여러분들의 영주는, 여러분 마음의 영주는 그 도파민 보상 회로가 너무나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끌어당기는 힘에 정신을 못 차리고 욕망이나 술이나 재미거리나 탐욕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너무나 다양스럽게도 우리 삶에는 아주 다양한 고통들이 진을 치고 앉아 있으니 그 가장 기본적인 고통은 생로병사의 고통이고, 그 밖에 많은 고통들이 뭐 사람으로 인한 고통도 많고, 또 내가 원하는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고통도 많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감으로 인한 고통도 많고, 어쨌든 우리 주변에 많은 고통들이 우리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우리가 마음을 딴 데로 잠깐 돌리면 치고 들어올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도파민 보상회로의 마음을 빼앗기고, 바탕이 물들고 마음이 빼앗기고, 그리고 그 성각 옆에 고통이 치고 들어오는 이런 상황은 삶이 벌어지는 평생 동안 계속해서 윤회처럼 반복된다. 이게 동의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윤회처럼 반복되는 도파민 보상회로에 빠지고 거기에 정신을 못 차리다가 또 고통에 아파하고 다시 눈을 뜨고 마음을 차리고 다시 뭔가에 빠지고 또 아파하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는 이 순환을 내가 좀 더 꿰뚫어보고 이거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고서는 인생은 계속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바탕에 너무 물들지 말고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오락거리나 재밌거리나 아니면 돈거리나 아니면 뭐 너무 빠지지 마시고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게 내면의 긍정 변화에 아주 중요한 주춧돌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아까 시타르타의 세상 속의 새를 잘 지키는 것처럼. 네. 그러면 그게 뭐냐, 내가 지켜야 되는 내 중심의 그 세상 속의 새가 뭐냐, 이런 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고통에 흔들리지도, 도파민 욕망 회로에 흔들리지도 않고 그 중심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인생을 그렇게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폭풍 속에 홀로 서 있는 나무를 봐라. 그 나무 끝에 매달린 가지와 잎사귀들은 거센 바람에 몹시 흔들려서 위태로워 보이는데 금방이라도 부셔져 버릴 것 같죠. 하지만 나무 둥치로 내려가서 둥치를 본다면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고, 나무 뿌리를 내려와 본다면 나무가 땅속 깊이 튼튼하게 박혀 있음을 알 것이다. 물론 폭풍이나 태풍이 워낙 강력하면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아직도 저 산에 수많은 나무들이 그대로 있는 걸로 보면 튼튼하게 박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절망과 두려움, 분노와 질투, 격렬한 감정에 사로잡힐 때 절망과 두려움, 분노, 질투, 그 다음에 아주 강렬한 욕망도 포함되는 거겠죠. 도파민 보상회로. 우리는 폭풍이 휘몰아치는 지역을 떠나 평화롭게 호흡할 수 있는 계곡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흔들림 없는 안식처인 둥치로 내려가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아랫배가 오르고 내리는 걸 자각할 수 있다. 그래서 시타르타 얘기가 저는 되게 위로가 돼요. 뭐가 위로가 되냐면, 우리가 절망과 두려움, 다시 원래 제자리로 왔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뭔가를 열심히 몇 년을 했는데 눈 떠보니까 다 이게 다 제대로 안 됐고 다시 원래대로 제자리다, 막 이렇게 생각될 때. 근데 사실 윤회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윤회가 진짜 있다고 치면 정말 한 생에서 난리 버거지를 치고 살다가 다시 눈 떠보니까 제자리네, 이런 걸 깨닫는 게 윤회잖아요. 근데 시타르타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버리고 거지처럼 사문으로 살다가 그러면서도 부족한 거 없이 행복하게 살다가 그 강가 앞에서 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깨닫겠다라고 하고 그 세상 속에서 장사하면서 온갖 쾌락도 맛보고 유희도 맛보고 온갖 것들을 다 맛보고 나서 구역질이 나면서 다시 강가로 나왔는데 그게 보니까 5년 전에 내 모습이랑 똑같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다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모습으로 똑같이 섰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게 어찌나 위로가 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또 윤회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가 뜻대로 안 돼서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런 느낌이 들 때면 뭐 하던 일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온갖 것들을 하고 났는데 다시 제자리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 태어남과 죽음도 사실 그런 맥락 속의 하나이니까요. 온갖 난리를 버거지를 쳤는데 다시 죽고 나서 보니까 그 제자리네 뭐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런 작은 것들의 연속, 어찌 보면 윤회의 연속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살아가는 게 계속 뭔가 반복되고 다시 제자리네, 또 반복되고 제자리네.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반복되는 게 별 의미가 없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겠죠. 근데 그런 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깨달아야 휘둘리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수많은 것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순간이 닥치고 격렬한 감정이 사로잡힐 때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깨어있는 마음으로 호흡한다 이런 거죠. 그 둥치로 내려가라, 뿌리로 내려가라는 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호흡하는 거와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 우리는 고요히 가라앉고 새로워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고요와 정적에 친숙해지셔야 돼. 밤에 이렇게 혼자 고요하게 앉아있을 때 그 고요함 속에, 그 정적 속에 자기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어떤 사람이 보기엔 나는 진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지금 워낙 살기가 어려우니까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서 100년 전에 그 마을에 100년 누가 그 사피엔스라는 책에 그렇게 썼나? 아마 한 가정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물품은 옛날 한 50명 정도 불악에서 가지고 있는 물품보다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있을 거예요. 누가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지금 현대인 한 집에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뭐 샤워 시스템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정적 속에서 바라보면 그게 노이즈고 소음이라고 생각되는 생각들이 사실 무수히 많은 건데 우리가 이 고요와 정적하고 친하지가 않으니까 고요히 가라앉고 마음을 더욱 맑아지게 하는 이런. 그래서 여기 내면의 긍정 변화에 오시는 분들은 자기가 고요 속에서 가만히 있을 때 이 고요와 이 정적이 친구처럼 느껴지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는 우리 빨리 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고요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 글도 썼다가 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촛불도 켰다가 기도도 했다가 친구가 돼서 그래서 밤에 혼자 있는 게 무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외롭지 않고. 이게 외롭고 무서우신 분들은 자꾸 TV 틀어야 되고 라디오 소리들에도 틀어야 되고 자꾸 뭘 해야 되잖아요. 유튜브라도 봐야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자기를 길들이는 거예요. 고요함 속에서. 옛날 그 수도한 사람들은 산속에 들어가서도 그랬고 뭐 사막에 가서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방에서 하는 거니까 그죠? 무서우면 불도 켤 수 있고. 그래서 인간 존재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 문장에 밑줄 한번 쳐보시고 공간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공간은 마음의 공간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과 밖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멈추고 고요히 가라앉는 수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다. 공간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이게 마음의 공간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돌보고 너무 많은 것에 걱정하고 너무 많은 일을 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모든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짓이다. 오히려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마음에 공간이 생길 때 그때 비로소 행복해진다. 동의가 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아무 소음 없이 그냥 고요한 상태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나는 친구처럼 그 고요를 행복하게 미소 짓고 만나주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지루하고 또 생각하기 싫은 거 자꾸 올라오니까 TV라도 보자 이렇게 하시는지. 고통의 역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에서 고통을 빼버리면 이 삶의 완성도가 너무 떨어져 버립니다. 예전에 이 책이었나? 자기가 외계인과 교신하고 있고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적 설계자가 있고 외계인. 인간 종은 DNA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을 지구에다 뿌린 거다. 이렇게. 그리고 그 지적 설계자하고 자기가 통신을 하고 있는데 지적 설계자가 언제 오기로 했다. 그러면서 자기를 그 외계인이 데리고 그 공간에 가서 이제 그 지적 설계자들이 사는 세계는 이런 세계를 날 보여줬다. 라고 제가 그 책을 왜 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책을 봤거든요. 봤는데 거기 묘사된 그 우주 어딘가로 날아가서 그 지적 설계자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묘사해 놓은 장면이 있는데요. 아무런 고통이 없고, 거기 묘사된 건 그거예요. 아무런 고통이 없고, 뭐 길 가다가 예쁜 여성이 있으면 자기 와이프로 삼을 수 있고, 하여튼 자기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스포츠에 열광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파민 보상회로만 쓰고 사는 세계를 묘사해 놓은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 꿈꾸는 세계는 도파민 보상회로가 가득 찬 세상이구나. 나는 저기에 하나도 관심이 없는데, 도파민 보상회로는 제가 지금 계속 설명드리지만 거기에 계속 노출되면 끊임없는 갈증만 일어나고 거기에 행복이라는 만족감 같은 게 안 생겨요. 그거를 계속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시타르타가 느꼈던 그 역겨움과 구토 이런 게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고통이 없으면 안 돼. 삶의 요소로서. 마치 우리가 찌개를 끓일 때 뭔가 꼭 빠지면 안 되는 요소처럼 고통을 제거한 삶은 우리는 금방 지루함을 느낄 거예요. 거기서 어떠한 배움도 지혜도 미덕도 잘할 수 없거든요. 고통이 사라져버리면. 그러니까 천국은 고통이 없으면 되게 금방 지루해질 텐데. 니체가 그런 말을 했죠. 니체인지 누가 그런 식의 쇼펜하우어 그런 식의 천국이라면 나는 추워도 관심도 없고 내가 인간들을 아는데 그런 천국에 가면은 금방 권태로워서 서로를 죽일 거다 막 이렇게 독서를 써놨어. 쇼펜하우어가. 동의합니다. 왜냐면 고통의 역할.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삶에 이제 닥친 고통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자.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만물이 서로 그물망처럼 얽혀 있다라고 불교에서 이미 알려줘서 우리는 알고 있었고, 어떤 사건이도 홀로 분리되어 일어날 수 없고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고, 다만 지금 이해가 안 가도 나중에 되면 또 이해되는 일들도 많고요. 언뜻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우주 전체성 안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우리는 아무래도 알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광대한 우주의 전체성 안에서 부득이한 그 사건은 필연이었다라고 인정해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한 번 더 윤회했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세요. 난리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윤회라고 했잖아요. 또 한 번 윤회를 하고 윤회를 난리치고 제자리에 돌아왔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또 똑같은 걸 반복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 삶에 주어지는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기꺼이 필연적이다. 이거는 삶에 하는 일이니까 내가 여기다 왈가불가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마치 내 스스로 온전히 선택한 듯이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이제 무의식 중에 나의 일부러 동일시했던 것들이 떠나고가 해체되면 그렇게 고통스럽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용어가 이 동일화했던 건데, 동일시했던 게 해체되면 고통스러운데
그 동일시 하려고 마음 먹었던 이렇게 달라붙어 있던 마음을 놔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통스럽지만 그걸 넘어서면 놓아버림의 자유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이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에 그게 뭔가 내가 동일시했던 그 직업이든 뭐가 됐던 상실됐을 때 오는 고통이 많을 텐데요. 근데 그 상실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뒤에 그게 놓아짐으로 인한 어떤 반짝거리는 무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내 존재에 횡하니 구멍이 뚫린 기분이고 가슴에도 구멍이 남는데 고통이 거기 있음을 수용해버리면 그리고 그 구멍에 휘몰아치는 공허함을 느끼면 그 뒤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구멍의 가장 큰 게 죽음인데 죽음이 일어날 때 생명을 담은 형상이 해체될 때 내가 이제 곧 죽는구나 죽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때 그 가슴에 남기고 한 구멍에는 형상을 여인 아직 발현되기 이전에 그것이 빛나고 있다. 우리는 그걸 신이라고도 부르고 가장 성스러운 어떤 것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죽음은 그것이 형상이 해체되는 과정에 본질적인 것이 드러나게 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타르타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마음속에 있는 그 새, 우리가 형상화되거나 우리 겉으로 보여줄 수 없는 그 궁극의 그 무엇인가 본질적인 그 무엇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조차도 해체시킬 수 없는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만나면서 살자. 이게 바다 전체와 만나기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깊은 자각 속에 어떤 것을 만나면 그대는 곧 모든 것과 만난다. 이 표현이 이해가 되시나요? 시타르타의 예시를 들었었죠. 시타르타가 그 카밀라라는 여성과 사랑을 나누고 그 마을 속에서 온갖 부를 쌓고 온갖 난리 부르스를 치고 사람들한테 도박도 하고 막 하고 다시 강가로 내려와서 우리는 이제 강가에 나온 시타르타를 사실 고빈다라는 그 원래 친구가 거기서 다시 만나거든요. 진짜 윤회처럼 다시 만나는데 근데 그 비싼 부자의 옷과 부자의 신발을 신고 있고 뚱뚱해져 있고 머리는 기름쳐져 있고 막 이런 시타르타를 고빈다가 처음에 못 알아보는데 우리는 그 시타르타의 한 장면을 깊게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그 부자의 삶을 다 버리고 떠나온 시타르타를 지금 이 순간 깊게 만나면 그 멀리 과거에 어릴 때 촉망받던 아이였던 시타르타부터 해서 사문을 따라갔던 시타르타 그리고 세속에서 온갖 뒹굴렀던 시타르타 그리고 다시 윤회를 거쳐 지금 윤회처럼 원래 제자리로 돌아온 시타르타를 그 강가 앞에 선 구토하면서 누워있는 시타르타를 보면 그 과거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걸 느낄 수 있죠. 깊은 자각 속에서.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뭔가 누군가에는 야, 그 재산을 우리로 치면 한 100억쯤 되는 재산을 다 버리고 그냥 거지로 다시 나왔다고? 누군가는 그 돈에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여튼 그 보이는 시선에 따라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볼지는 다 다른 건데 적어도 시타르타는 깊은 자각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뭔가 지금 본질을 향하고 있다. 내가 깨닫기 위한 어떤 여정을 거치는 거다. 이렇게 아마 시타르타는 바다 전체와 만나면서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한순간과 나 자신을 깊게 만나면 시타르타가 그랬듯이 과거의 내 삶과 내 생각들과 내 경험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현재 이 순간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깊은 자각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만나면 미래에 펼쳐질 나도 그 안에 담겨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내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면 미래에 펼쳐질 모습도 그 안에 다 담겨있고 과거에 어땠길래 지금의 모습으로 와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 속에 모든 게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현재를 만날 때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다 전체와 만나는 거죠. 뭔가 알 것 같고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은.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본질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다.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도만 만나지 말고 바다 전체와 만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큰 위안을 받을 것이다. 실체의 궁극적인 차원과 만날 때 우리는 가장 깊은 차원의 위로를 받을 거다. 아까 제가 시타르타가 참 위안이 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서 결국 자기가 소중히 생각했던 그 새를, 마음속의 새를 되살리는 차원의 돌아오는 그런 인생 이 전체와 만날 때 위로가 되죠. 삶도 끊임없이 이어진 하나의 연속이고 꽃도 마찬가지다. 꽃은 태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꽃은 다른 모습으로 언제나 그곳에 있었고, 그쵸? 꽃이 지고 있었을 때도 그 꽃이 진 모습 속에 아마 씨앗으로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다른 형태로 거기 잠깐 머물러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꽃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꽃이 나오죠. 그러면서 붓다가 얘기한 거죠. 조건이 충분히 갖춰지면 몸이 나타나고, 그러면 우린 몸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조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몸을 인식할 수 없고, 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차이일 뿐이다. 꽃으로 비유를 들면서 어떤 근본적인 것들은 항상 그 자리에, 우리한테도 항상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조건이 갖춰져서 꽃이 나타나면, 또는 조건이 갖춰져서 몸이 나타나면 우리가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꽃이 잠깐 숨바꼭질을 하면 우리는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를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추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이 형상화된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형상화된 세상에서만 뭔가를 추구하지 마시고, 이 지금 틴나탄 스님이 얘기했던 그 바다 전체와 만난다는 거, 시타르타가 평생을 걸고 도대체 우리의 궁극의 실체라고 하는 그 본질을 만나고 깨달은 이는 어디 있는가? 나는 그걸 깨닫고 싶은데 도대체 이걸 나한테 가르쳐 줄 사람은 어디 있는가? 막 이렇게 평생을 그걸 찾아서 다녔듯이, 우리 긍정변화 모임 하시는 분들도 자기 내면의 어떤 궁극의 실체, 바다 전체와 만난다는 그 느낌, 그리고 형상화된 모습이 해체될 때 밝게 빛나는 무언가 그 뒤에 있다라는 그 느낌,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 좀 생각하시면, 그러면 사실 일어나는 일들에 그렇게 크게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되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깨어있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소소한 삶의 모습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 명상을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 명상을 한번 해보자고 했으니까 한 3분만 메시지 중에 내 마음에 좀 담고 싶은 걸 생각하시면서 명상을 잠깐 하고, 또 비우는 명상을 하셔도 좋고요. 자, 허리 펴시고 호흡에 집중하시면서 자기 안에 일어나는 생각이 일어날 수 있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자로 자기 내면을 바라봅니다.
뇌 손상의 가장 흔한 전조 증상.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내용을 먼저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기본적인 거 리뷰하고, 그죠? 내면의 긍정 변화를 위해서 세 가지 축이 중요하다고 근데 처음 소개하면서도 강조를 했고, 오늘 긍정 생활 양식 리뷰 안 했는데 잠깐 리뷰하고 가죠. 채팅창 펴보시고 긍정 생활 양식, 이건 자료에 없죠. 자료에 그냥 PPT 화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가지 활동 중에서 자, 채팅창 펴시고, 지난 한 주 내가 그래도 노력했다, 이 8가지를 강화시키는 게 우리가 긍정변화 모임에서 같이 하고 있는 노력들인데요. 지난주에 노력한 거 한번 적어보실까요? 그래도 지난주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정학생님 1, 2, 3, 4, 5, 7, 8 다 하셨어요. 네, 좀씩 노력하는 것들이 늘어나시면 좋습니다. 운동 저도 했고 저도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하나씩 둘씩 우리도 1, 2, 3, 4, 5, 6, 7, 8 다 쓸 수 있게 한번 노력해 봅시다. 지난주에 뭘 노력했는지 문자 남겨주시고, 다 쓰셨나요? 우리 그래도 채팅창에 숫자라도 하나씩 적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도 이번 주에 조금 더 노력하고 싶은 거, 이미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노력하고 싶은 거, 이거는 한두 개만 써주세요. 좀 더 신경 쓰고 싶은 거 집중해야 되는 거니까. 네. 5번, 7번, 8번, 네, 6번, 8번. 그쵸. 저도
8번도 꽤 나오네요. 8번. 기도하는 거, 요새 기도하는 것도 많이 좀 하고 싶고. 이게 나이가 먹고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나이가 먹어서. 고전 읽고 싶고, 왜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고전 요새 고전이 재밌고, 촛불 켜놓고 우리 어머님 그 기도하시는 것처럼 기도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영성이겠죠, 초월성. 자, 한 번 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행복해지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우리 뇌에 부정적 편향이 많아서 그렇다고 했죠. 우리 뇌는 부정적 편향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를 바꿔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부를 바꿀 때 여기 행복을 키워주는 수행 7가지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미소 명상하시고, 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미소를 짓고 있나,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미소 짓고 있나 생각해 보시고, 또 감사하고 있나 생각해 보시고, 나는 오늘 하루에 눈 뜨면서 감사하고, 아직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음에 감사하고, 아직 눈이 잘 보여서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나, 아직 날씨가 이제 조금씩 가을 날씨로 넘어가는 것에도 감사할 것도 참 많죠. 나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관용을 좀 베풀어 주시고,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의 좋은 면을 봐주시고, 또 타인이 뭔가 잘 됐다고 하면 행복을 같이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자연의 경외심을 가져주시고, 호의자. 지금 이 8가지, 7가지를 열심히 하면 내적 기준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점점점 행복을 키워주는 수행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7가지도 우리 긍정생활 양식과 마찬가지로 이 7가지도 마음속에서 자주 좀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윗부분은 제가 자주 언급 안 하는데, 우리가 뇌가 부정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건, 사고를 더 많이 캐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긍정적 감정을 조금 더 내가 기억하려고 하고, 긍정적 그 경험에 조금 더 오랫동안 마음을 머물고, 너무 잘했다, 잘됐다 이런 느낌, 그리고 내 긍정 경험에 호의와 호기심으로 있어주는 거. 그래서 의도적으로 나한테 일어나는 긍정 경험이나 뭐 자연에서 일어나는 긍정 경험이나 좋다고 느끼는 경험에 의식적으로 머무는 훈련, 이런 것도 긍정 변화를 만드는데 중요합니다. 그죠? 자, 잘하셨어요. 자, 오늘은 시각화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긍정학원은 생략하고, 뭔가 늘어지는 느낌이 있어서요. 시각화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허리 펴시고, 시각화는 그래서 3년 후가 너무 멀면요, 1년 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지 상상하는 거예요. 시각화할 때는, 시각화하실 때는 이미 그 일이 나한테 벌어졌다라고 상상하시고, 생각하시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 그림을 상상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이 내면이 긍정 변화가 잘 이루어진 상태, 그래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상태를 한번 상상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장면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야 하는 모습도 상상해 주세요. 상상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공유 중지 버튼이 사라져 버렸어요. 공유 중지를 해야 되는데. 공유를 안 하는 걸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공유를 멈추는 버튼, 여기 있다. 이제 점점 제가 기능이 떨어지나 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아직 한창인데 이게 기능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자, 오늘 모임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 음소거 푸시고 우리 선생님들 한 주 또 열심히 잘 생활해 주시고 수요일 날은 긍정생활 양식 점검 있으니까 우리 긍정생활 양식이라고 했던 부분들 잘 생활 속에 녹이려고 노력해 주시고 명상도 많이 하시고 새벽 기상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노력하는 삶을 삽시다. 자, 오늘 모임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할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